힉스 입자, 힉스장, 힉스 메커니즘. 이것은 바로 앞에서 입자 물리학 표준 모형과 이제 연결해서 이제 두 번째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대폭발 직후 12종의 근본 입자에 질량을 부여한 입자. 질량을 부여한 것이 매우 의미가 크게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표준 입자 물리학의 표준 모형에서는 질량을 다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력, 특히 중력 이런 것은 이제 다루지가 않았는데, 중력을 제외한 것을 이제 다뤘는데, 힉스 입자, 힉스장, 힉스 메커니즘이 탄생을 함으로써 이제 입자 물리학에서도 중력을 다루게 됐다라는 데 의미가 아주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이론으로만 존재하고 있던 힉스 입자가 실존하는 물질임이 밝혀졌다. 2013년에 노벨상을 받았는데, 아마 이게 여기서 이게 힉스 입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쫙 이렇게 펼쳐지는 거. 힉스 입자는 공간을 통과해서 물건을 당기는 성질, 즉 중력의 특징이 있다. 그래서 중력을 다루게 됐다라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힉스장과 상호작용하는 물체는 질량을 가지게 됨. 힉스장이라는 게 또 있고, 힉스 입자가 있고, 힉스장이 있고, 힉스 메커니즘이라는 게 또 있고, 큰 관점에서는 동일한 것이다. 큰 관점에서 왜 질량이 있는 물질과 질량이 없는 물질이 존재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입자 가속기, 초당 수백만 번 또는 수천만 번 계속 충돌을 합니다. 초당 엄청나게 이렇게 충돌을 하네요. 수십억 번 충돌 중 한 번 힉스 입자가 관찰. 이게 수십억 번 충돌시키면 한 번 딱 나타난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계를 내야 되니까 이제 수조 번 이렇게 충돌시켜야 되겠죠. 수조 번 충돌을 시켰더니 이게 반드시 나타나더라. 통계적으로 관찰됐다. 전자나 양성자처럼 전하가 있는 입자는 전기장을 형성을 하는데, 이제 질량이 있는 입자는 중력장을 형성을 하는데, 그게 이제 힉스 입자, 힉스장, 힉스 메커니즘, 중력장과 이제 관련이 있고, 힉스 보손, 스핀이 0인 스칼라 보손, 전문적인 이제 단어이고요. 결국 핵심은 이 관성이 뭐냐, 관성 질량이 뭐냐, 이것을 설명해 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관성을 설명해 냈다. 우주 공간 가득히 차 있다. 힉스 보손이라는 게 우주 공간에 가득 차 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입니다. 우주 공간에 가득 차 있다. 다크매터 아닙니까? 물질이라는 게 있는데 우주 공간에 가득 차 있죠. 다크 에너지 아닙니까? 우주 공간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다크 필드도 암흑장이죠. 암흑장 역시 우주 공간에 가득 차 있다. 이게 이제 힉스 장인 것 같습니다. 다크 라인도 있다는 거죠. 다크 라인. 제가 앞에서 양자 얽힘과 암흑선, 이게 다크 라인 이거라는 거죠. 다크라인이라는 단어가 이제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이제 한번 다크라인이라는 것을 제안을 해봤고, 이게 있어야, 이게 없으면 믿냐 안 믿냐의 문제죠. 근데 이게 있으면 그나마 좀 현실성이 있는, 이게 다크라인,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다크라인이 있어야 한다. 가득 차 있어야 한다. 우주 공간에 가득 차 있어야 한다. 그럼 또 다크 노이즈도 있습니다. 이게 암흑 소음, 암흑 굉음, 우주 공간에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우주 굉음. 왜 우주 굉음이 예상한 것보다 6배 크게 들리는가? 우주 굉음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모른다는 거죠. 지금 이 다크 노이즈 아닙니까? 이게 다크 노이즈, 다크 스페이스, 우리 우주 공간 모릅니다. 이게 전혀 모르죠. 우주 공간 역시 다크 스페이스라는 거죠. 다크 보이드란 여기 이제 슈퍼보이드, 거시공동, 이게 10억 광년짜리면 10억 광년, 다크 보이드, 슈퍼보이드죠. 근데 모르니까 다크 보이드 아닙니까? 아니 왜 이렇게 다크가 많은지, 이것이 이제 우주 공간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역시 힉스장,
힉스장 역시 우주 공간 가득 차 있다. 이게 동일한 논리라는 겁니다. 이게 과연 전부 다 따로따로냐, 아니면은 이거 다 같은 성질이냐. 원인은 하나다. 어떤 원인 한 개가 이런 것을 다 만든다 인지, 아니면은 뭐 이거 원인 따로, 이거 원인 따로. 다크필드는 또 힉스 입자라는 것이 다크필드를 만드는 원인이 따로라는 거죠. 다 원인이 따로따로냐. 원인이 따로따로라고 한다면은 모든 것의 이론 탄생 안 되죠. 모든 것의 이론. 원인은 한 개이다. 원인은 한 개여야지 이런 것들이 다 통합이 되지 않겠습니까? 무거운 놈이 가벼운 놈보다 무거운 이유는 무거운 놈이 힉스 입자와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놈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제 힉스 입자를 빼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힉스 입자가 질량을 부여한다. 중력 질량과 이제 관성 질량이 있습니다. 관성 질량이라는 거는 외부 힘에 대해서 얼마나 저항이 큰가, 관성, 운동을 변화시키는 데 드는 힘, 물리학적으로 이제 그 관성, 설명, 즉 이게 어쨌든 질량, 힉스 입자, 힉스 장, 힉스 메커니즘이라는 것 자체가 질량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어미 블랙홀 우주론에서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을 설명해 내면 되는 거죠. 모두 설명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미 앞에서 중력파 발생의 근본 원인에서 이미 다 설명한 거죠. 중력 질량. 어미 블랙홀이 우리 행성들을 잡아당기는 것, 이것이 중력 질량이다. 설명했고, 이게 방향이 우리 세계의 방향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 번 제가 설명을 했었고, 관성 질량, 관성, 자기장의 휘어짐 정도를 변화시키는 힘일 것이다. 힘이다. 어미 블랙홀이 이렇게 강력히 회전하고 있으니까 자기장을 뿜어냅니다. 이렇게 자기장 첫 번째 공간에 이렇게 위치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자기장은 이렇게 휘어진다는 거죠. 여기서 중력파 발생 근본 원인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제가 설명을 했고, 그럼 이렇게 한번 이동시켜보죠. 우측으로. X, Y, Z 우리 공간이 이거예요. 우리 공간을 따라서 이동시켜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가면은 자기장도 휘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뒤에 있는 자기장은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 앞에 있는 자기장은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거고, 이것이 물체가 크면 클수록, 이것이 이제 작으면 작을수록, 질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 자기장이 이렇게 받는 힘은 작은 거고, 이거는 매우 크지 않겠습니까? 블랙홀은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는 것이고, 관성, 자기장이 휘어진 정도를 변화시키는 힘이다. 멈춰있는 물체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멈춰있는 물체를, 이게 왜? 자기장을 휘어야 되거든요. 그 방향으로 계속 직진을 합니다. 방향을 바꾸기 위해서는 그 방향의 자기력선을 휘게 해야 할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결국 어미 블랙홀의 자기력선이다. 힉스장이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크필드 과연 힉스장이냐 아니면 어미 블랙홀이 뿜어내는 자기력선이냐. 힉스 메커니즘. 게이지 이론의 게이지 대칭이 저절로 깨지면서 그 게이지 보손과 페르미온이 질량을 갖는 과정. 뭐 말이 어려운데 여하간 질량을 갖는 과정. 이거에 좀 이것이 이제 핵심 단어이죠. 이 힉스 메커니즘. 한번 이거를 이제 입자의 질량을 주는 힉스 메커니즘, 인터넷에 있는 글을 제가 한번 따다서 써본 것이고, 이게 얘를 자석으로 들었습니다. 이게 자석 입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석 입자가 특정한 방향성을 갖게 되고, 이거 제가 앞에서 주장했던 만물의 근원은 회전하는 철입자일 것이다. 이거는 앞에서 만물의 근원은 회전하는 철입자일 것이다 라고 이제 세부적으로 제가 설명을 한 바가 있고,
그러니까 이거지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든 거죠. 이건 입자의 질량을 주는 힉스 메커니즘 예를 든 게 자석을 예를 들었고, 이거 지금 만물의 근원을 회전하는 철입자일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예제가 이것이 블랙홀이 탄생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근원 블랙홀이 탄생을 하고, 뭐 여기서 자석으로 비유하면은 뭐 쇠구슬이 달라붙는다. 그 다음에 힉스 메커니즘,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그림 나름대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기 이 그림 요 그림 나름대로 이제 그림을 이제 열심히 그려서 설명을 했고, 힉스 메커니즘 역시 어미 블랙홀 우주론으로 설명 가능하다는 거죠. 이 바로 뒤편에서 입자의 탄생 과정을 한번 그려보자. 이게 힉스 메커니즘 아니겠습니까? 어미 블랙홀로 이렇게 다 설명이 가능할 수 있다. 이게 정답이라는 뜻이 아니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힉스장 설명을 했고, 어미 블랙홀이 뿜어내는 자기력선이다. 힉스 메커니즘 역시 어미 블랙홀과 어미 블랙홀 자기력선이 이렇게 만들어낸다. 라는 것을 이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 힉스 입자 이제 제가 주장하는 것은 만물의 근본 입자는 회전하는 철입자일 것이다. 근원 자기력선, 이제 근원이라는 거는 제가 1페이지 동영상에서 이제 근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했고, 근원 자기력선은 진동에 의해서 N과 S 입자로 이제 분리가 된다. 이거 역시 1페이지에서 제가 설명을 했고, 근원 S 입자들이 뭉쳐가지고 시조 블랙홀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매우 중요합니다. 시조 블랙홀이 만들어졌다. 블랙홀 동그라미 아닙니까? 동그라미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시조 동그라미들이 탄생. 그 동그라미가 입자 아니겠습니까? 입자들이 탄생한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블랙홀 때문에. 위 논리의 반복으로 우리 세상의 공간과 입자들이 탄생된다. 이것은 앞에서 제가 아주 43페이지에 걸쳐서 여러 번 제가 얘기했던 얘기고, 결론적으로 힉스장이란 뭐냐? 어미 블랙홀의 자기력선이다. 우주 공간에 가득 차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질량을 부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주 공간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거 질량을 부여를 합니다. 잡아당기거든요. 질량과 중력 질량과 관성 질량을 부여한다. 모든 것의 이론이 탄생이 되려면 이게 근본 입자로 접근해야 되느냐, 아니면 지배 입자로 접근해야 되는가? 힉스 입자라는 것은 근본 입자 아니겠습니까? 근본 입자에 질량을 부여한 근본 입자, 아주 근본 입자. 이게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주 공간에 가득 차 있다. 이거 결국 다크 에너지랑 같은 논리라는 거죠. 논리가. 너무너무 작은 입자, 맞죠? 이게 힉스 입자, 너무너무 작은 입자가 무한대로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냐, 너무너무 큰 입자가 한 개 존재하느냐, 둘 중에 어느 것인가? 이게 앞에 너무너무 작은 입자가 무한대 개수가 있다고 한들 다크 필드밖에 설명 못한다는 겁니다. 이건 이게 힉스장이 다크매터 설명 못하잖아요. 다크 에너지도 설명 못하고, 양자 얽힘 설명 못하죠. 우주 갱음 설명 못하고, 우주 공간을 설명할 수 있느냐 설명 못하고, 슈퍼보이드 설명 못하고, 이것밖에 설명 못한다. 너무너무 큰 입자 한 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너무너무 큰 입자 한 개, 너무너무 큰 입자 한 개가 우리 우주를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주 공간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도 지배하고 너도 지배하고, 그러니까 절대 시공간, 상대 시공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 입자, 반입자, 불확실성의 세계, 여기 알파, 여기 불확실성의 세계, 파동의 세계, 이쪽 방향 파동의 세계, 어미 블랙홀이 다 만든다. 너무너무 큰 입자 한 개가 있어야 모든 것의 이론은 탄생될 수 있다. 그 입자가 이거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43페이지 동영상에 걸쳐서 제가 설명을 하고 있고요. 논리 한 개로 만물이 설명되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계가 중요하다는 거죠. 한계 가지고 전부 다 설명해 내야 된다. 제 논리는 딱 질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기 주장하는 거는 저 멀리 자식 블랙홀이라는 거죠. 멀리 우주 멀리 검은색 동그라미, 그 자식 블랙홀 표면에 2차원 우주가 펼쳐지겠는가? 예스냐 노우냐. 예스라고 답변을 하면은 그럼 어미 블랙홀 표면에 3차원 우주가 펼쳐진다는 거죠. 노우라고 답변하면 그런 어미 블랙홀, 자식 블랙홀 표면에 2차원 우주는 펼쳐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스라고 여기서 이제 예스라고 답변을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만물의 비밀은 0원짜리 논리라는 겁니다. 지금 제가 동영상 43개를 올려놨는데 그 전부 다 0원짜리 논리입니다. 제가 한 두 달 투자해가지고 본 논리를 개발을 한 것이고, 우주가 펼쳐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노우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럼 만물의 비밀은 수천조짜리 실험을 해도 이게 그거일까 아닐까 좀 애매모호한, 한 수천조가 아니라 수십경? 예, 수십경 정도 투자를 하면은 이제 만물의 비밀이 풀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식 블랙홀 표면에 2차원 우주가 펼쳐지는가? 예스냐, 노우냐? 답변이 이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